혹시 독감을 단순한 감기 정도로 여기며 매년 이번 독감은 좀 독하네 정도로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60대 이상의 중노년층이라면 독감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매년 독감이 유행할 때마다 발생하는 사망자 중 약 90% 이상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는 독감이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노리는 침묵의 살인자임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노년층의 몸에서는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젊은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여 치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률은 계절성 독감의 경우에도 일반 인구에서 약 0.1% 미만이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이 사망률이 10배 이상 높아져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가 됩니다. 고령 환자에게는 한 번의 독감이 삶의 마지막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층에게 독감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 그 과학적 이유를 깊이 파헤치고 현재 가장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5가지 핵심 방어 전략을 가족 모두를 위한 관점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년층이 독감에 취약한 3가지 과학적 이유, 심층 분석. 첫 번째 이유는 면역 노화 immunosenescence라는 피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순히 감기에 잘 걸리는 것을 넘어 면역 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활성도가 떨어지며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바이러스에 맞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B세포는 기억 능력이 떨어져 새로운 독감 유형에 대한 대비가 어렵고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T세포의 효율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T세포는 독감 바이러스를 잡는 최전방 공격수인데 그 공격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집을 지키는 최정예 경비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침입자, 즉 독감 바이러스를 늦게 발견하고 무력화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연된 반응 시간 동안 바이러스는 몸 안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여 병을 키웁니다. 이 때문에 노년층은 독감에 걸릴 확률이 높고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증식할 시간을 더 많이 벌게 되어 증상 발현 후에도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독감에서 회복된 후에도 심한 피로감이나 체력 저하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없다는 것을 넘어 또 다른 질병에 취약해지는 악순환, 즉 노쇠의 가속화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백신 방어력의 효율 저하, 즉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성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이유는 백신을 통해 면역 시스템이 미리 독감 바이러스의 모습을 학습하고 항체를 만들어 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노화된 면역 시스템은 이 학습 과정 자체의 효율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집니다. 백신을 맞아도 충분한 양의 항체가 생성되지 않거나 생성되더라도 항체의 질이 낮아 방어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독감 백신의 경우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독감 예방 효과가 젊은 성인보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는 백신에 대한 신뢰를 잃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층에게는 더 적극적인 백신 전략과 특별히 설계된 백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고용량 백신이나 면역 증강제가 추가된 백신 adjuvanted vaccine 등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특별한 백신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와 면역력 수준에 맞는 최적의 백신을 선택하고 매년 거르지 않고 접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백신의 종류를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백신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독감 이후 발생하는 치명적인 합병증과 기존 만성 질환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이는 노년층 독감 사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코와 목, 기관지, 점막을 심하게 손상시켜 방어벽의 균열을 만듭니다. 이 손상된 틈을 타 폐에 상주하거나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 쉽게 폐로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세균성 폐렴입니다. 폐렴은 노년층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폐의 산소 교환 능력을 급격히 떨어뜨려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입원 및 사망률은 젊은 층에 비해 수십 배 이상 높습니다. 폐렴으로 인한 폐혈증 발생 위험도 높으며 고령 환자의 경우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발전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독감은 도화선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만성 질환별 독감 위험 심화 분석입니다. 첫째, 심혈관 질환자입니다.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이력이 있는 분들은 독감 감염 시 심장마비나 뇌졸중 발병 위험이 무려 3배에서 6배까지 급증합니다. 독감으로 인한 전신 염증 반응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전을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위험은 특히 독감에 걸린 후 첫 주에 가장 높습니다. 독감에 걸린 환자에게서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이 평소보다 약 6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입니다. 독감으로 인해 몸에 염증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호르몬 변화로 혈당 조절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독감에 걸리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혹은 식사를 잘 못해서 저혈당 쇼크에 빠지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는 당뇨 합병증을 가속화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 호흡기 질환자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이나 천식을 앓는 분들에게 독감은 폐 기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악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독감은 기관지 염증을 악화시켜 호흡 부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독감에 걸리면 기존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응급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흔하며 한번 악화되면 원래의 폐 기능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독감은 단순한 호흡기 질환을 넘어 전신에 걸친 염증 폭풍을 일으켜 결국 신체 예비력이 부족한 노년층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감으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5가지 행동 수칙 심화. 독감 예방은 단순히 백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5가지 행동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나의 건강과 독립적인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첫 번째 수칙, 최적화된 백신 선택과 골든 타임 접종 사수. 접종 시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독감 유행은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이어집니다. 백신 접종 후 면역 항체가 생성되는데 약 2주가 걸리므로 늦어도 10월에서 11월 초 사이에는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유행 초기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종 시기를 놓쳤더라도 독감 유행이 끝날 때까지는 언제든 접종하는 것이 미접종 상태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늦게라도 접종하면 늦봄까지 유행하는 독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반드시 고령층 전용 백신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일반 백신보다 항원 함량이 높아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이 존재하며 이는 약해진 면역 시스템을 보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최적의 백신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수칙, 폐렴 구균 백신과 독감 백신의 이중 방어막 구축. 독감 사망의 주범이 세균성 폐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폐렴 구균 백신은 독감 시즌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이중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폐렴 구균 백신에는 PCV13 프리베나 13과 PPSV23 프로디악스 23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백신의 접종 순서와 시기는 나이와 기존 접종 이력에 따라 복잡하므로 반드시 병원 방문 시 의사나 간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종류와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접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접종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두 백신을 모두 맞으면 독감 후 폐렴, 합병증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여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시기를 폐렴, 구균 백신 접종 시기와 맞추어 동시에 맞는 것도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좋은 방법입니다. 의학적으로 두 백신은 안전하게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수칙. 생활 공간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철저 차단 및 가족 예방 전략. 개인위생 관리는 어떤 의약품보다도 강력한 예방 수단입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킵니다. 첫째, 손 씻기는 최소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해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꼼꼼히 문질러 씻어야 합니다. 특히 외출 후, 음식 준비 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한 후에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비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휴대하고 자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둘째, 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 병원, 밀폐된 실내 공간 방문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하십시오. 마스크는 호흡기로의 바이러스 침투를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어막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밀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마스크 표면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이 아닌 옷소매 위쪽 팔꿈치 안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손으로 가리면 바이러스가 손을 통해 문고리, 난간, 휴대폰 등 다른 물체로 쉽게 전파됩니다.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리고 다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넷째, 가족을 통한 감염 차단, 이른바 둥지 전략 커쿠닝 스트래티지 중요합니다. 노년층과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손주, 자녀 등 모두 독감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독감에 걸려도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일 수 있지만 그 바이러스를 집안의 노년층에게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두가 백신을 맞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노년층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수칙, 점막 건강을 지키는 실내 환경 관리와 면역력 강화 습관. 우리 몸의 호흡기 점막은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1차 방어선입니다. 이 점막이 건강해야 독감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고 증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건조하고 추운 환경에서 더 잘 생존하고 전파되므로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기관지 점막의 기능을 유지하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며 체온 조절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꾸준히 마셔 점막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찬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좋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 D, 아연 등 면역 세포 기능을 돕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햇빛 노출이 부족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챙겨 먹는 것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발효 식품 요구르트, 김치 등을 섭취하여 장 건강을 지키는 것도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장은 면역 세포의 70%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과 충분한 수면도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입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나 스트레칭 같은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 세포 생성을 방해하므로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깊은 잠을 유도하십시오. 다섯 번째 수칙,
독감 증상 발현 시 48시간 골든 타임 사수 및 조기 치료. 독감 증상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즉시 대처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 달리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오한, 두통, 전신을 강타하는 극심한 근육통과 피로감이 동반됩니다. 코감기나 목감기 증상보다 전신 증상이 훨씬 심합니다. 이런 독감 의심 증상이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독감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 환자는 전형적인 증상인 고열 없이도 무기력증이나 식욕 부진 등 비전형적인 증상만 나타날 수 있으니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독감 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페라미플루 등은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복용하거나 투여해야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48시간이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48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 증식이 최고조에 달하여 약물 효과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조기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면 독감 증상의 지속 기간을 줄이고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춰 사망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치의에게 본인의 모든 만성 질환 이력을 상세히 알려 혹시 모를 합병증 발생에 대비한 추가적인 처방이나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독감에 걸렸다면 최소한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까지는 외출을 자제하고 격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간에도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결론, 독감 예방은 곧 생존 전략입니다. 독감은 노년층에게 단순한 질병이 아닌 치명적인 위협이자 삶의 질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입니다. 독감은 매년 우리 곁을 찾아오는 가장 위험한 감염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철저한 개인위생, 그리고 신속한 초기 대처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행동 수칙, 예방접종 최적화, 폐렴 백신 병행, 위생 관리와 가족 전략, 습도 조절과 면역력 강화, 그리고 48시간 내 병원 방문을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하여 올겨울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독감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올바른 지식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